되는데 우선 김정은 2년을 평가를 한번 해보죠. 2년 평가해보고 제가 전망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그럴까요? 예. 김정은의 2년 평가? 예. 이거 2년 이거 차, 얘기됩니까? 예. 이게 첫 번째부터 좀. 네, 첫 번째부터요. 예. 편중된 국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나와서 그 인민들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러고 은하수 악단 막 나와서 춤추고 이럴 때 이게 저 사람은 유학파니까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난해.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게 기본 행동이 뭐냐면요. 김일성 한 사람만 죽었으니까 북한 곳곳에 영생탑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영생탑이거든요. 네. 한 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2명을 갖다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명을 갖다 놓고 그걸 다 해달라니까 그거를 북한 전국에서 한 3,000개 이상을 바꿨고 그리고 김정일이 그렇게 근엄하게 있던 초상화를 죽었으니까 웃는 모습으로 바꾸고 가정들 사무실에 있는 거 거기에 다 쓴 돈이 3억 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 그 우상화 건설에만 쓴 돈이. 3천억이네요. 그렇죠. 3억 달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 게 뭡니까? 주로 지은 것이. 미림 승마장. 스키장.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 놀이동산. 문수 물놀이장. 네. 조금 이따 이제 다른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다 쓴 그 돈이 5억 3천만 달러입니다. 위락시설 짓고 우상화 건설하는데 5억 3천만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인가 하면요. 북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쓰는 옥수수를 14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네. 그럼 북한 주민 전체가 5개월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데 갖다 쓰고 있어요. 저렇게. 저 시신 안치소 저렇게 요란하게 만들고 혼자 죽은 사람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있었댔는데 죽은 사람이 둘이니까 둘을 갖다 놨죠. 그 여기다 배지를 네. 김일성이 김정일이 둘을 또 하다니까 쌍상이라 하거든요. 네. 얼굴이 두 개 있다 해서 그걸 다 바꿔서 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배지값, 초상화값, 영생탑 이런 거하고 위락시설 건설하는데 5억 3천만 달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가서 있었으면서 봤던 게 스키장, 물놀이장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우리나라도. 자기가 수령이 되자마자 그런 거를 한 겁니다. 승마장. 근데 이 사람들도 주는 게 이 사람들도 나이가 꽤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60대, 70대? 이 사람들이 이 나이 30살 먹은 김정은이가 막 지시하고 그럴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 예, 속으로는 하겠죠, 다. 장성택이 죄목 중에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그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건성건성 박수 치는 게 장성택이만 아니에요. 최영애도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건성건성 박수를 쳤어요. 저 사람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뭔가 또 아웃될 수가 있거든요. 최룡애도. 그러니까 장성택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쫄아가지고 김정은이 가서 딱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 수족관에서 다 적어요. 네. 그동안 이제 건성건성 쳤던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치고 물개박수. 완전히 물개박수 막 이렇게 치고 그동안 약간 좀 건성건성 이렇게 장성태 보면 이렇게 쳤는데 이거 큰일 난다 이제. 큰일 나죠. 이렇게 친 사람도 이제 혼나는 거죠. 요즘에 뭐 이렇게 막년회 하면서도 박수 늦게 치고 이러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네. 충동적 인사 즉흥적 숙청.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들을게요. 자기가 김정은이가 최고사령관이 되고 북한 국가수반이 이른바 국가수반이 된 다음에 총참모장을 3번을 바꿨어요. 2년 동안에 총참모장을 3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인민무력부장을 3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24개월 동안에 3명, 4명씩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6개월 내지 8개월밖에 못해요. 그렇게 막 바꿨고 국방장관도 바꿨고 그리고 어떤 노름을 많이 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최영애가 이만한 별을 하나 달았죠. 차수라고. 그 별을 달았는데 그랬다가 대장으로 별 4알짜리로 다시 똘컸다가 다시 차수를 주고 그리고 김영철이라고 왜 대남 도발했던 정찰청국장은 별 4알짜리 대장인데
별 2알짜리로 만들었다가 와. 3알 줬다가 4알 주고 아마 작년도 올해 북한군 장성들은 아마 정신이 하나도 야, 없었어요. 별 4개 대장을 다시 소장하니까 2개 띄었다가 하나 더 주고 하나 더 줘서 4개. 4개. 야.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그냥 옷 그냥 벗고 나가는 거지. 예. 이걸 뭐 둘 띄었다가 또 주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요 회의에서 졸거나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야. 그렇게 이야기를 어느 때 했는가 하면 지난 10월 22일 날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라는 걸 했어요. 북한에서. 네. 네. 근데 거기서 몇 명이 졸고 건성건성 박수치고 그런 걸 김정은이가 화면을 다시 본 거예요. 네. 저것들 다 갖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강등되거나 철직되거나 수용소 가거나 다 그렇게 갔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냥 회의 때 잘못 졸아서 그 김정은 눈에 딱 띈 사람들은 다 아웃. 네. 그 회의 전날에 일찍 자야 되겠네요. 아무 그렇죠. 일 하지 말고. 아무 일 하지 말고 자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근데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은 정년퇴직 같은 거 없는가 봐요? 원래 정년퇴직이 있는데 네. 김정은한테 충실하고 김정일한테 충실한. 예를 들어서 지금 명목상 국가수반이죠. 네.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 옛날 제 보스. 네. 제가 외교부 김영남. 외교부장 했던 사람이 네. 23년생이니까 지금 딱 90입니다. 올해. 네. 근데 박수 잘 치니까 그 사람 붙어 있어요. 아, 박수 잘 치면. 박수 잘 치고 그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임명하지도 않고 임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박수만 치면서 오래 갈 거야. 네. 이러는 사람들은 오래 가고 네. 내가 고난을 쓰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는 소리죠. 네. 여기 이제 잦은 정책 실패, 지시 반복을 요 김정은 리더십에서 세 번째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도 5월 달에 내가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안들을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막 내놔서 628 경제 개선 조치도 나오고 뭐 독립채산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이게 흐름이 이게 그러다가 개혁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반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을 모조리 집문계 버려라. 그래서 그 안을 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개혁안을 냈던 사람. 개혁안을 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없어진 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냥 요독 여독을 가건 뭐 화성을 가건 북청을 가건 다 아웃이 되는 거죠. 아, 말을 하면 가는군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리고 왜 대남 분야에서도 왜 우리 개성공단에서 사람 뺐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폐쇄했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면 우리 원칙적으로 하자. 네. 세게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또 개성공단 열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개성공단 열린 거.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충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그 자세를 보면 이거를 세계적 추세를 하라고 해서 따라 했다가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흐름으로 가면 그 어떤 놈이 지시했었어? 어떤 놈이 나한테 제기했어? 그놈 없애버려. 그럼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했어. 좋은 정책이야. 이렇게 가다가. 네, 그것이 뭔가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고 좀 더 개혁적인 아닌 분위기로 것 같다.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썬팅을 한 것이 너무 보기 좋다. 네. 썬팅을 다 하라. 그랬는데 인민보안부에서 썬팅을 하니까 안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팅 다 벗겨.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평양에 있는 모든 차에 썬팅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썬팅 하라고 했던 놈 누구야, 그 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건 김정은이가 자기가 보기 좋다고.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누가 옆에서 권했다면. 그럼 그 사람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 다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옆에 누가 남습니까? 다 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죠. 예. 잦은 정책 실패, 지시 번복. 예. 김정은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 30의 특징이죠. 29입니다. 지금 29입니까? 예. 예. 이게 지금 내년에 30 되는 거죠? 내년 1월 8일 날 30살이 되는데 네. 이게 호구적인 정책이 뭐냐면 이 사회주의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그전에는 김일성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 이 밥에 고깃국 그 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 먹이겠다. 네. 기와집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데 김정은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회주의 지상 낙원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당 및 정부 간부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북한이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밥만 먹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식생활에 도입하면 식량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얼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시인가. 그러니까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미림의 승마구락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승마구락부 제대로 하질 못했다 그래서 승마구락부 건설 책임진 사람이 날아갔고 네. 그 사람 처형을 당했고, 승마구락부 건설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전창복 대장이 해임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승마교육을 받으면,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허리병에 걸리지 않으니 승마구락부를 많이 건설해서 승마 열풍을 불러일으키라.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어디서 말을 타고 다닙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기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스위스처럼 파랗게 잔디밭을 온 나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소터지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뒤집어 엎고 잔디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구된 잔디를 갖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뒷집에 뒤에 있던 텃밭에 오이 심고 고추 심고 마늘 심고 그랬던 거를 다 빼고 잔디를 심었어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울분이 안 나겠어요? 네, 아니, 깻잎하고 상추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마늘이라도 팔아서 쌀이라도 사와야 되는데 잔디밭 보면서 뭐 할 겁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속 터지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더 한심한 건 뭐냐면, 파리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파리요? 예. 파리는 못 가봤습니다. 아이고, 한번 갑시다. 네. 센느강이라고 있어요. 언제 갑니까? 우리 한강보다 아주 한심한 강인데, 센느강. 센느강, 네. 우리 중랑천만한 강이에요. 중랑천입니까? 예. 센느강이. 거기 밭도무슈라고 네. 이렇게 관광객들 타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네. 그걸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 갈 때 파리 와서 그걸 봤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밭도무슈 같은 걸 해서 고급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렇게 평양시 야경을 즐기게 하라. 그 배를 만들었어요. 네. 유람선을. 그래서 그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대동강에.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와인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한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승마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몽골 한 번 갔을 때 한 번 탈려다 넘어져가지고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신문사의 부장님도 한 번 타보지 못한 말을 북한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하면 그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네, 조랑말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나 한 번 타보고 싶어요. 저는 한 번 타봤어요. 한 번 타봤는데 네. 정말 멋있긴 멋있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네. 이것들이 결국은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외화를 벌어들여오는 거의 대다수가 중국의 석탄과 철광석과 연과 아연을 팔아서 10억 달러, 20억 달러를 벌어들여 왔는데 네. 그거를 헐값에 팔았다고 매국노라 그러면서 장성택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네. 어느 북한의 간부들이, 경제 간부들이 중국에 가서 석탄 사십시오. 이거 못 100달러입니다. 이제 안 하죠. 이제는 안 하죠. 안 하죠, 중국 네. 사람들도. 이제 안 하죠. 사람 죽이니까. 야, 너희들 장성택 그렇게 죽이고 그래서 나한테 똑바로 말이 되냐? 이렇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낮은 선봉에 투자를 하라. 중국 사람들한테. 안 하죠. 아니, 당신네 뭐 50년 동안 뭐 그 임대료 그거를 받고 팔아먹었다고 매국행위라고 장성택을 죽였는데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뭘 믿고 당신네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북중 간의 경제관계도 타격을 받고 무역해서 들어가는 외화가 없으면 내구력이 약해지는 데다가 이 사람은 자기 스위스 생각이 나서 새파란 스키장, 새파란 잔디밭, 승마구락부, 물놀이장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이 경제가 돌아가는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소모성 건설하고 우상화 건설에만 갖다 돈을 쓰고 있으니까 왜 우리 남재준 장군이 2015년 통일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꾸 무력 통일을 한다고 그게 할 말이냐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도 그 가장 중요한 정책적 조언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역사상 노동당 역사 68년 역사상 가장 큰 반당 반혁명 종파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오려고 하고 있고 이미 망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부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지금 최영애입니다. 셉니다.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밑에 똘만 해도 가득 채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가 보면 저 친구도 장성택하고 옛날에 친했어. 근데 저게 커지고 있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야 뒤져봐. 그러면 최영애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잡으면 어느 사람이 김정은한테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정세를 봐도 극히 불안하다. 내구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불안정한 거 아니냐. 우리가 통일하고 싶어도 통일하는 게 아니라 독일 통일이 소독 사람들이 통일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네. 자기네 내구력이 계속 약화되다가 정책적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남장군 이야기도 결국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2015년에 막 마치 탱크를 몰고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하는 것처럼 이건 사건을 오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한 거 우려라는 단어도 없어요. 2015년 제가 보건데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번 방송에서 내년도에 창강선에서 총성이 울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한 평양에서 거니까. 총성이 울린다는 얘기는 이제 김정은이 저격당할 수 있다 이런 저격당할 얘기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숙청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어느 날 어느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자꾸 탈북을 하려고 그러고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북한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중국의 계좌에 묶여 있고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현상을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북한이 내구력과 체제 내구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대비하자는 소리지 우리가 그것을 밀고 올라가자는 소리는 결코 아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근데 크리스마스 막 성탄절하고 막 트리 같은 거 있고 그렇습니까? 없죠? 아니 저하고 지금 6개월 동안 하셨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망년회 같은 것들은 하겠죠? 그거. 망년에는 합니다. 망년회는 하고 크리스마스는 없고. 절대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9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